고객에 맞는 좋은 보장 제안을 한다는 것은 보장 분석이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장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명보험 상품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 상품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기가입증권을 받아보게 되면 손해보험, 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장에서는 컨설턴트 분들께서 손해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하신 경우가 있는데요. 이 시간에 짧게나마 손해보험 상품의 주력 상품, 대세 상품들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손해보험 상품의 임보험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비용 보장과 재물 보장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준통합보험 내지는 통합보험의 형태가 있는데, 그런 재물 보장과 비용 보장이 결합이 되면서 보장 분석을 효과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도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천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2002년경 기점으로 해서 손해보험 쪽에서는 임보험 쪽에서 통합보험이 주로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생명보험의 통합보험은 세대별로 묻는 개념이 통합보험의 개념이지만, 손해보험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세대별로는 묻기도 하지만 각 보장의 영역들을 결합한 것을 통합보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상해나 사망뿐만 아니라 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법률 비용 같은 것들을 다 결합해서 보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구성된 그러한 임보험 상품들이 손해보험의 전형적인 건강종합보험 상품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손해보험의 임보험은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처럼 어떤 세대 구분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굵직굵직한 변화의 모습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큰 틀 안에서 조금씩 바뀌어가는 그러한 보장의 내용, 담보 구성들만 좀 달라지는 추이가 있었는데요. 그러한 변화 추이 속에서 좀 한두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2012년경에 간병보험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고령화 추세에 맞게끔 간병 등급 상태의 판정을 받게 되면 보험사에서, 즉 민영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간병보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이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해지 환급률도 두텁게 진행되는 일종의 종신보험의 주기업 구조와 같은 비슷한 해지 환급률의 추이를 가져가다 보니 저축성의 기능도 강해서 저축성 상품으로도 많이 판매가 됐던 그런 성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저축성 보험은 아니었죠. 보장성 보험이었는데 단지 해지 환급금의 추이가 진행되는 부분이 고객들에게 좀 어필이 돼서 불안전 판매의 요소도 좀 있었다는 점은 좀 참고로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 계속받는 암보험이 특정 회사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태까지 암보험이나 암보장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한해서 진단비를 주는 그런 상품이 대세였는데요. 이런 계속받는 암보험 같은 경우는 2년마다 재진단을 받으면 재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암보험이 출시가 된 거죠. 물론 단품 성격으로 봤을 때는 보험료 수준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추세에 맞게끔 유병기간이 길어지고 재발의 위험이 커지는 현재의 현실을 담아내서 상품이 개발됐다는 취지에서는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에는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느냐? 기존의 시장이 많이 포화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합보험이나 준통합보험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향보다는 3대 질병 또 간편심사 보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국부적이지만 좀 집중화된 보장 금액을 키워서 보장하는 형태로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실제 그런 상품들이 현장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 대세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고객들 입장에서는 갱신형보다 비갱신을 선호하다 보니까 손해보험이 이것을 장점으로 해서 많이 판매를 했었던 경향들이 있었는데, 이런 손해보험의 임보험도 지금은 이제 변화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년 납 20년 만기로 100세까지 가는, 즉 20년 단위로 갱신되는 상품들, 혹은 15년 납 15년 만기로 100세까지 갱신되는 상품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같은 상품 안에서도 상품의 이름이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20년 납 100세 만기가 있듯이 15년 납 15년 만기, 20년 납 20년 만기 그런 상품들이 있더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변천 과정을 이해했다고 해서 손해보험 보장 분석을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보험 기가입증권을 분석하는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런 임보험 성격 안에 재물 보장과 비용 보장이 있어서가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비용 보장과 재물 보장에 대한 이해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시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비용 보장과 재물 보장 같은 경우는 법과 제도가 개정되면 상품의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재물보장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상품은 화재보장입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인데요.
또 비용 보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운전자 보장입니다. 운전자 보험이라 보통 알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품으로 구성돼서 판매도 되지만 건강상의 이런 종합보험에 같이 들어가서 결합돼서 통합보험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갑증권을 만났는데 단순히 사망, 질병, 상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재 혹은 운전자 보장도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도 개정과 법 개정으로 인해서 보장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과거의 증권에서는 없었는데 지금은 보장되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컨설턴트의 그런 제안들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교롭게도 화재 보장과 관련해서 또 운전자 보장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대폭적으로 법과 제도가 개정이 됐는데요. 실화책임법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화재와 관련된 법인데요. 실화책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또 2009년도에 같은 해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과거의 증권에 없었던 내용들 지금은 해야 된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화재보험과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고의나 중과실에 한해서는 화재를 야기했을 경우에, 즉 제가 만약에 화재 원인자가 되고 다른 제3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자가 저한테 배상 청구를 요구해 오면 저는 법률적으로 배상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의적 배상 책임이 아니라 법률적 배상 책임입니다. 안 해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 실수에 의한 화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고의, 중과실. 중과실이라고 하면 현격한 주의 의무의 결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이 아닌 단순 실수로 인해서 화재가 났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법률적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니 기존 법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규정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 실수에 의한 화재가 났을 때 피해자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껴안아야지 가해자한테 요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수렴이 돼서 단순 경과실에 관한 것도 제3자에 대한 법률적 배상 책임, 즉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보험증권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겠죠. 그래서 화재벌금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화재벌금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도 2009년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일종의 이런 겁니다. 우리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합니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가 자동차 종합보험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냈는데 사람이 사망하거나 혹은 뺑소니 사건이 일어나거나 혹은 나라가 정한 11대 중과실 법규를 위반해 가지고 사고를 낸 경우에는 형사적 합의 절차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형사적 합의 절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항들이군요.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으로 해결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운전자 보험의 주요 내용들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앞전에 사망, 뺑소니, 11대 중과실, 과거에는 10대 중과실이었습니다. 스쿨존에 관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거 한 가지가 추가돼서 지금은 11대 중과실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로 인해서 누군가 크게 다쳤거나 했을 경우에 세 가지가 아닌 이상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공소 제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기존의 법 취지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목길에서 자동차가 운행을 하는데요. 그 자동차 운행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이가 갑자기 나오기 시작해서 그 어린이를 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가 다쳤는데요. 많이 다친 거죠. 많이 다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하반신 마비 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는요. 운전자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잘 가입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정한 세 가지를 위반했냐는 문제를 따져봐야 될 겁니다. 사망했습니까? 아니요. 아이는 생존해 있습니다. 사망 아니죠. 그 다음에 뺑소니입니까? 내려서 구제했습니다. 즉 전화번호 주고 병원까지 실어 갔어요. 그러면 뺑소니 아니죠. 그 다음에 골목길에 신호라는 게 있습니까? 골목길에 횡단보도라는 게 있습니까? 뭐 과속에 대한 표지 제한들이 있습니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골목길에서 일어난 사고 같은 경우는 11대 중과실 법규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따라서 이 세 가지가 아닌데 자동차 종합보험은 잘 가입되어 있다. 즉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민사적으로 잘 해결해주고 합의해주면 이 사람에 대한 공소제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법 취지였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가해자 중심이죠.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요. 만약에 그 어린이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사망병손이 11대 중과실이 아닌 중상해라고 하는 요건도 만들어서 중상일 경우에 아무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됐다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가입증권에 이렇게 있습니다. 2009년 이전에는요, 형사 합의 지원금으로 돼 있었어요. 중상해 요건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기가입증권 안에서 중상해에 대한 보장 특약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09년 이후서부터는 운전자 보장에 중상해가 결합되어 있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특약 보장 내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가입증권에 그런 게 없었으니까 고인이 이거 가입하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단품으로도 제한할 수 있고 또다시 인보험 안에서 그것을 결합해서 판매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변천 과정들을 모른다고 한다면 도대체 중상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없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컨설턴트가 판단하지 못하면 고객들에게 적절한 제안을 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손해보험에 대한 변천 과정도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해보험 상품의 인보험 상품은요,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처럼 굵직굵직한 변화의 추이를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상품적으로 봤을 때 주요 시점마다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줬던 상품들은 분명히 있었다. 예를 들면 계속받는 안보험, 간병보험 같은 것들이 그랬었다는 것이고요. 손해보험 기가입증권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이거였다는 것이죠. 재물보장과 비용보장에 대한 변화 추이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 특히나 이런 제도 개정과 법 개정에 따른 상품의 내용도 달라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제가 물론 예시를 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손해보험의 증권에 대한 이해의 눈들을 폭넓게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